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는 뭐 정말 혼자 잘 가는 것 같아요. 다우 뭐또 역사적 고점 다시 올렸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펀드 자금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나요? 네, 그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 EPFR이라는 글로벌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금융 상품의 35조 달러 정도에 달하는 자금을 추적 조사하는 회사입니다. 10월 달에 투신 펀드로는 무려 1,028억 달러 정도가 순유입이 됐는데요. 9월 달에 956억 달러보다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은 MMF라든지 채권 쪽으로 유입세가 확대가 됐고요. 반면에 주식형 펀드 쪽에서는 144억 달러 정도가 순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주식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된 국가들을 보면은 전체 펀드 중에 한 80% 정도 차지하는 주식형 펀드가 미국에서 유출이 됐는데요. 무려 112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됐습니다. 9월 달에 189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빠른 속도로 유출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송문회사에서 뉴스에 팔라는 식으로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합의 진정 가능성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치자 최근 들어와서 다시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11월 들어서 둘째 주까지 주식형 펀드 쪽으로 무려 264억 달러가 순입이 됐는데요.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내년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결론을 보면 주식형 펀드로의 유출은 10월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11월 달에는 다시 순입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1단계 합의를 하기 직전인데 이게 합의만 돼도 추가적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도 됩니까?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미 대선에 따른 그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구입 확대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환율 투명성을 좀 높이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도 12월 15일 날 예정되어 있는 1,600억 달러 제4차 관세 2차 부분이 연기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중국 경제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상호 추가 관세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만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하나의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까지 미중 간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무역 축소 그리고 기업 심리 악화, 설비 투자 위축이라는 그 데미지가 세계 경제 성장률은 0.5에서 0.6% 정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2020년 IMF가 당초 예상했던 내년도 성장률 세계 그 목표 3%를 웃도는 3.3%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3%라는 것은 전 세계 잠재 성장률이 3.2%인 점을 비교해 보면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높은 성장률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던 해에는 주가 상승률이 참 괜찮았다라고 저희가 속설로 그리고 팩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선거와 주가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요. 네,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4년 임기 중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공화당 대통령 때보다는 민주당 대통령이 약간 높습니다. 미국의 맥킨리 그 대통령서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30회를 보면요. 임기 3년 차의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무려 80%나 됐습니다. 어, 대,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 지금 3년 차이기 때문에 올해 주가 상승률은 다우지수로 보면은 무려 20% 높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대선에서 정당이 바뀌면은 다음 그 주가 등락이 좀 역전이 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임기 4년 차에 상승을 하면은 새 대통령 그 1년 차에는 어김없이 주가가 하락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난 30번의 그 대선 과정에서 정당이 바뀐 적이 11번 있었는데요. 이 중에 주가 등락이 바뀐 적은 9번으로 확률상으로 무려 81%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탄핵 정국에 맞물려서 내년에 민주당이 됐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주가가 좀 상승하겠지만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임기 3년차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 아노마리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경기 부양세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정당이 바뀌면은 주가 등락이 역전되는 것은 아무래도 정책 변경에 따른 경기 심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21년도에는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미국 여쭤봤으니까 이제 홍콩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위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지금 양상인 것 같습니다. 과격해졌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홍콩 시의 발단은 지난 2월 달에 대만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서 비롯됐는데요. 홍콩의 남녀가 대만에 갔다가 남자가 여자친구를 살인하고 홍콩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때 홍콩 송환법을 하겠다는 그 중국 정부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홍콩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도 이송할 수 있게 되는 중국으로 보내는 조례라고 하면서 비판 시위가 일어났고요. 또 송환법 추진이 10월 23일 날 공식 처리됐지만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찰이 폭력 진압을 했고 그리고 정부가 시위를 폭동은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홍콩인들 같은 경우는 자유와 민주주의, 홍콩 독립을 요구하면서 중국 대륙과 선긋기에 나서는 그런 정책 의도도 상당히 깔려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 지배에 대한 저항 운동도 그대로 표현된 게 이번에 홍콩 사태를 악화시켰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위가 25주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위가 장기화되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져서 시위를 좀 막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거세지고 장기화되고 있단 말이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중국에 반환될 때 일국 양제 그리고 시민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약속을 받고 인가됐습니다. 홍콩 기본법에 보면은 집회 및 시위 자유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부나 경찰이 지나치게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이번 그 시위가 그치지 않는 그런 원인이 됐고요. 특히 시위 중심에 서 있는 젊은이들은 자신들 같은 경우에는 배신당한 세대로 느낄 정도로 중국에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고학력 푸어들 생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홍콩이 광저우나 선천처럼 중국의 지방 도시로 전락했다는 피해 의식도 쌓였던 게 중국계 은행이라든지 상점에 대한 방화 그리고 화염병 사용이라는 반정부 시위로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을 키운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이나 정치적이나 심리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지금 시위가 격화되는 와중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위에 엄중하게 대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 문제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이유가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24일 날이죠. 9위의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친중국파가 패하게 된다면은 내년 1월 11일 날 대만 총통 선거에 차잉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만의 독립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고요. 중국이 그동안에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추진했던 통일 전선 전술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내년 7월에는 홍콩 입법회,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민주파가 다시 약진을 했을 경우에는 시진핑은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의 권위 추락으로 인해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대가 요구하는 5가지 요구 사항을 들어준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국 양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고요. 중국 국토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서부에 있는 위구르나 티벳 소수 민족의 자치 요구가 커질 것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은
홍콩 민주화 시위가 가져올 중국 내분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국가 분열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면서 계속 홍콩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의회 선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엇이고 그리고 선거를 어떻게 치러지는지 왜 중요한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영국이 홍콩을 반환했을 때 중국으로부터 세개 선거 약속을 받았는데요. 행정장관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18개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구의회 선거가 해당이 됩니다. 5년에 한 번 치러지는 행정장관 선거 같은 경우에는 친중국파가 집권하고 있는 1,200명의 선거위원회에서 뽑는 간접 선거 방식이고요. 4년 임기의 입법위원회 선거 같은 경우는 전체 의석 좌석이 70석입니다. 이 중에 절반인 35석은 친중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업계에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친중국파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보통 선거는 구의회 선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18개, 452개 지역에서 소선거제로 치러지는데요. 현재 구의회 의석을 보면 친중파가 298석, 민주파가 106석으로 친중파가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송환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입 후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무려 1,104명이 출마할 정도로 현재 홍콩 안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편입니다. 이 때문에 여론이 민주파에 좀 우호적이기 때문에 선거전이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상당히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잘 치러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11월 24일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선거판이 불리한다면은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에 압력을 가해서 선거위원회로 하여금 선거를 연기시킬 수가 있는데요. 다만 선거를 연기시키려면은 태풍이나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이고요. 중국이 이제 앞으로 홍콩 시위를 무력지나 비상사태를 걸면서 선거를 연기할지 중지할지도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시위대들이 8개 대학에서 바리케이트를 치다가 그 이공대학만 제해놓고 나머지는 철수한 것도 아무래도 도로 봉쇄도 푼 것도 중국의 이런 그 무력 진압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민중파 그 젊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민주주의 지속, 구의회를 대부분 탈환해서 홍콩 독립을 요구한다는 문제, 민주가 아니면 죽음을 호소하는 이런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력에서 월등한 친중국파 같은 후보들이 지금은 백중세에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승리할지는 현재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간에 우려가 되는 건 중국이 과잉 무력 진압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아니겠습니까? 제2의 천안문 사태, 즉天安문 사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중 전의 이후에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플랜 B, 강제 종료 전략이 아예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콩 사태가 통제 불능에 빠지고 치안 유지가 어려워진다면 홍콩 정부가 당연히 중국의 무장 경찰 투입을 요구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계엄령이라든지 비상사태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홍콩에 투입될 무장 경찰 같은 경우에는 불과 선전에서 5분 거리에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세계가 허용하지 않는 진압에 나섰을 경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당장 미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92년 홍콩에 부여한 경제 특별지위를 거두게 되면서 투자나 금융거래 그리고 홍콩을 경유한 중국의 우회 수출도 막힐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홍콩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이게 우리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홍콩 경제 결국에 경기 후퇴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9% 감소했는데요. 2분기 연속 감소세고요. 또 2009년 이후에 1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두드러지는 것은 개인 소비 부분인데요. GDP의 한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보면은요. 8월 소매 판매는 무려 23%나 줄었고요.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보석이나 시계 같은 경우는 47%, 약이나 화장품도 30%, 호텔 객실 가동률이 무려 60%까지 떨어졌는데요. 주말도 문제지만 평일을 가리지 않고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계속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최루탄 발사로 인해서 현재 중국의 홍콩의 중소 영세 기업들의 지금 그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홍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3%까지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 같은 일회성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는 있지만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소비나 투자 부진이 해결이 당분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내년까지도 시위가 계속이 된다면은 홍콩 경제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피해가 상당히 시간이 복구하는데 걸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걸릴지 대략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양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중국 홍콩 같은 경우에는 맥심 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건 스타벅스를 런칭하는 회사입니다. 홍콩에서는 스타벅스를 먹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정치 성향에 따라서 노랑이라든지 파란 스티커를 붙이면서 불매 운동이 서로 양측 진영에서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홍콩에서는 수업을 거부하는 빠커, 그리고 총파업을 의미하는 빠공, 그리고 상점 철시를 의미하는 빠시 같은 유행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왕따 당하기 전에 아무래도 세계 시장이라는 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입 박람회라든지 그리고 RCEP 타결이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1차 협의에도 상당 부분 양보를 하면서 국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 또 홍콩과 관련해서 홍콩 거래소에 26일 알리바바 그룹도 상장시키면서 홍콩이 투자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쌓으려면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